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리스트 MC 지수연입니다. 오늘도 영검한 선생님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천지신명의 원명을 받아서 신의 길을 가는 경기도 광주의 덕연함 이하원입니다. 네, 선생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신의 제자 해화공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의 공통 키워드는 죽어도 죽지 못한 자 해외 가수 편으로 그중 제가 맡은 인물은 휘트니 휴스턴입니다. 영화 보디가드의 여주인공이자 영화 못지않게 유명한 OST죠. I'll Always Love You를 부른 가수이기도 합니다. 선생님 휘트니 휴스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화도 봤지만 노래가 너무 좋아서 거기에 이제 그래서 제가 이걸 기억을 하거든요. 예, 노래를 너무 잘해서. 네, 선생님은 어떻게 기억하세요? 저 역시 되게 많이 들어본 노래. 그쵸. 네, 네. 감성을 자극하는 음악이기도 하고 제가 너무 좋아했던 가수예요, 사실. 나중에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었죠, 사실 그 당시. 네. 그렇죠. 그럼 지금부터 그날의 이야기를 네.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2012년 2월 11일 미국의 가장 큰 대중음악 시상식이죠. 그래미 어워즈의 시상식이 있기 하루 전날이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베버리 힐스에 위치한 베버리 힐튼 호텔에서는 그래미 어워즈의 시작을 알리는 축하 파티가 한창이었는데요. 누구나 즐겁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가득해야 할 그 축하 파티는 한 여성의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으로 인해 충격과 슬픔으로 사로잡혔습니다. 그녀는 1980년대 전 세계를 강타한 대중음악계의 디바, 빼어난 가창력과 스타성으로 인정받은 독보적인 흑인 여성 솔로 가수 바로 휘트니 휴스턴인데요. 1963년 8월 9일생으로 토끼띠였던 휘트니 휴스턴. 향년 48세라는 젊은 나이에 그렇게 일찍 가버린 이유가 뭘까요? 일단은 여기 보면은 사주가 일단은 63년생 8월 9일로 나와 있어요. 네. 근데 이분의 사주로 봤을 때는 지금 느껴지는 걸로는 사실 그래요. 우울증이 너무 심하셨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대중들이 봤을 때는 행복하게 보였을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자기만의 세계에서 사실 이렇게 못 나왔다라고 저는 느껴지고 네. 못 깨고 그 슬픔을 이겨내지 못해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신 걸로 저는 느껴집니다. 네. 사주 안에서 우울증이 느껴진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네.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시기가 딱 가라는 운명이거든요. 사람이 그렇잖아요. 운이 들어왔는데 운을 안 받아치면은 그 운세에서 꺾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뭐 48세로다가 저게 갔지만 이분이 47살부터 그 이제 자살 충동이나 이런 게 많이 들어왔을 거예요. 근데 이분은 48에 안 가도 49에 가라는 수준이거든요. 굉장히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휘트니 휴스턴은 기네스북에 등재될 정도로 정말 많은 상을 받았던 그런 가수였습니다. 맞아요. 네.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성공한 가수였지만 그녀는 결혼 이후에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변하게 되는데요. 맞아요. 남편이자 래퍼였던 바비 브라운에게 지속적인 폭행과 욕설, 외도 이런 가정폭력에 굉장히 많이 시달렸다고 합니다. 이전과는 달리 해골처럼 비쩍 마른 그런 그녀의 외모가 술과 마약에 찌들어 있는 그녀의 삶을 고스란히 보여주는데요. 남편 바비 브라운은 자신보다 잘 나가는 휘트니에 대한 질투와 그런 자격지심 때문에 평소에 자존심을 깎아내리는 그런 정신적인 폭력도 자주 했다고 해요. 그녀가 결혼을 하지 않았거나 바비 브라운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지금까지 이렇게 최정상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을까요? 그녀의 배우자운에 대해서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분은 사실 그런 사주 있죠. 젊을 때, 어릴 때 한번 네. 대성하는 사주. 근데 나이가 들면서 그만큼 받쳐주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실패할 확률이 많고 일에 대한 거나 이제 맞아요. 연예계 쪽에서는 엄청 대성을 할 수 있는 운을 갖고 있지만
사실 배우자나 자식복, 심지어는 이제 자기 지인, 가족에 대한 것조차도 외로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가지고 계셔서 결혼을 이분을 안 만났더라도 다른 분을 만났더라도 똑같은 결과는 나타났을 것 같아요. 이분 같은 경우는. 이미 어렸을 때 자수성가할 수 있는 네.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배우자 운은 상대적으로 부족했다라고 네, 얘기를 맞습니다. 해주셨는데 선생님은 어떠세요? 이분이 아까 여 선생님 말한 듯이 이 배우자의 그런 게 없어요, 이분은. 아. 예, 그래서 이분은 원래 이제 결혼을 하면 한 번, 두 번, 세 번 가라는 그런 사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자식도 내가 거느리고 살 수 없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자기 혼자서 성공을 해서 만인간한테는 인기가 많고 대우를 받았지만 정작 자기 측근의 내 식구들한테는 대우를 못 받았거든요. 이 사람 사주가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외롭고 고독했을까. 그 생각을 하면 참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 네, 안타까운 일은 끝이 아니었는데요. 휘트니 휴스턴이 죽고 3년 뒤인 2015년 7월 26일 그녀의 딸 바비 크리스티나 브라운이 욕조에서 사망을 한 채 발견이 됩니다. 22살이라는 짧은 생을 마감한 크리스티나 브라운은 어머니와 마찬가지로 약물에 손을 댔다고 해요. 그리고 전 남자친구인 닉 고든에게도 폭행을 당했다고 하는데요. 딸은 엄마의 팔자를 담는다. 이런 속설을 그녀와 그녀의 어머니가 증명해 주는 것 같기도 하는데 혹시 어떻게 보시나요, 선생님? 이 딸이 엄마의 팔자를 닮아서 그런 건 아니고요. 사실 우리나라에도 사실 이런 예가 있어요. 연예계 쪽에서 보면은 최진실 씨 있죠. 최진실 씨가 자살을 하면서 돌아가시고 나서 그 염원이 남게 돼 있는데 그 염원들이 자손들 그리고 가족들한테 이렇게 가게 돼 있기 때문에 제가 느껴지기로는 이 딸도 그런 엄마가 자살을 했다라는 그 생각 네. 그리고 그 마음을 그대로 이렇게 흡수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런 상황이 생기면서 엄마를 약간 닮은 듯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지 딸이 엄마의 팔자를 닮은 건 아니에요. 사실 아닌데 이렇게 또 똑같은 상황을 낳지 않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을 못했다라는 게 조금 안타까운 것 같아요. 선생님은 어떻게 보세요? 아까 여기 선생님 말했듯이 그 딸은 거의 8, 90%가 엄마의 그 사주를 닮아요. 닮는데 이제 엄마의 그런 사주를 또 이렇게 닮아가다 보니까 그 뭐라 그럴까 이 딸도 자기 엄마의 그 지극정성이나 이런 게 굉장히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누구를 만나도 그 외로움과 그 자기의 그런 걸 달래줄 사람이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엄마도 딸에 대한 미련이 남았고 또 딸도 엄마에 대한 미련이 남다 보니까 서로의 그 그리움에 누구라도 따뜻하게 보듬어줬으면 그런 생각 안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욱하다가 잠깐의 그런 거에 이제 하다 보니까 가는 거거든요. 네. 그게 안타까운 거죠. 정말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휘트니 휴스턴 가정에 어떤 저주가 있었던 것처럼 휘트니가 죽고 난 뒤에 그녀의 딸이 또 연이어서 자살을 하고 그 이후에 그녀의 양 아들이자 남편의 전 연인의 사이에서 낳았던 그 아들 바비 브라운 주니어도 2020년 11월 18일 28세의 나이로 사망을 합니다. 네. 그뿐만이 아니라 딸의 죽음 이후에 그녀의 남자친구 닉 고든도 30세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줄초상이라는 말이 네. 아까 나왔지만 휘트니 집안의 연이은 사망 소식이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요? 그 원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좀 풀어줬더라면 그렇게 데리고 가진 않거든요. 근데 그 원혼기에 자살기가 있으면 데리고 가요. 왜 쉽게 얘기해서 그렇잖아요. 저승길 가는데 외롭고 저기 하니까 이제 데려가는 거거든요. 하나 둘씩. 근데 이제 이 끈을 좀 풀어주고 나면 그런 게 없는데 그 저주 뭐 비수 같은 그런 법으로만 해서 풀어내니까 이게 안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한과 원과 이런 걸 많이 품고 갔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끈을 잘 풀어주고 저승과 이승의 그 끈을 딱 단절해서 잘라주면은 괜찮은데 그렇게 이제 못하니까 그 나라 이 나라에는 또 이 나라에만의 법이 있으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집안이 엄청 부유하고 이렇게는 안 느껴져요. 음. 그러니까 이 집안에도 맞아요. 한 명한테는 운을 이렇게 불어 넣어주거든요. 그 윗대 이제 조상님들이 이 집안의 조상님들이 이분한테 많은 이제 길을 불어 넣어주고 성공할 수 있는 운도 불어 넣어주고 이렇게 다 해줬어요. 해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성공한 걸로 많은 사람들한테 좋은 영향을 끼치고 또 어렵고 힘든 사람한테 희망을 주고 네. 이렇게 이제 베풀면서 살아야 되는 사람인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실 자기한테 갇혀서 자기 마음에 갇혀서 그 생을 끊어버린 거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 윗대에서도 화가 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다음 세대들을 보살펴주는 기운이 없어요. 그게 저주라면 저주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이 집안에서는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하지 않는 한 더 좋은 사람이 나타나기가 힘들어요. 사실 이런 집안이 되면. 되게 신기하네요. 그렇게 풀어줘야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휘트니 휴스턴과 바비 브라운은 2007년도에 이혼을 하게 됩니다. 이제는 행복해질 거라고 생각했을 텐데요. 5년 뒤인 2012년 돌연 사망을 하게 되죠. 그런데 우연의 일치였을까요? 그녀의 전 남편인 바비 브라운은 같은 해 재혼을 하게 됩니다. 휘트니가 사망하기 전과 말년 운세에 대해서 선생님들 어떻게 보시나요? 사망하기 전 그리고 말년 운세. 네. 자, 사망하기 전에는 선생님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듯이 대운이 들어 있다. 그렇죠. 45세. 한 45세쯤? 네. 이때쯤에 대운이 드는데 대운이 들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자기의 환경이나 이제 옆에 사람들이 이제 떠나갈 사람은 떠나가게 되고 네. 정리가 되거나 이제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는 사실 대운이 온 거죠. 그 남편이랑 이혼을 하게 되고 정리를 하게 되는 상황이 오고 그렇지만 이분한테는 사실 그 순간이 너무나 힘든 순간이에요. 그 대운이 왔다고 해서 사람이 갑자기 환경이 바뀌면 짠 좋을 것 같지만 사실 그 동안에 겪는 어떤 스토리들이 있기 때문에 무조건 좋지만은 않아요. 힘듦을 많이 겪었을 것 같아요. 자기 인생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고독함을 느꼈을 거고 어려움을 느꼈을 거고 사실 너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분이 말년 운세라고 딱 나와 있는데 네. 50세가 되면서 상당히 풀리는 운세예요. 네. 정말 편안하게 살 수 있는 운세이고 그 이후에 또 인연이 만약에 이어진다면 이분한테는 그때 정말 좋은 사람이 나타날 수 있는 운세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거를 못 받으시고 돌아가셔서 정말 그런 말이 있잖아요. 해 뜨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고. 딱 네. 그때 못 넘기신 것 같아요. 그걸 너무 안타깝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선생님 말한 대로 진짜 그 시기가 다 왔는데 그 맞아. 2년이 고비였던 거죠. 그리고 이 집에는 자살기가 이 집의 외가부리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전에서 청춘에 가신 분에서 그렇게 암양을 해서 끌고 가시는 것 같아요. 그런 조상이 있어야지만 꼭 가지 없는 데선 절대 안 끌고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 너무 안타까운 그런 그러네요. 참, 네. 너무 맞습니다. 진짜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말 조금만 더 살 수 있는 네. 건데 더 편안하게 살 수 있었을 텐데 37의 빚을 많이 받잖아요, 이 양반이. 전 나라로다가 그 만인간들한테 스포라이트 같이 많이 받아서 자기가 우뚝 섰는데 우뚝 쓴 반면에 고통은 일신의 고통은 진짜 많았거든요. 울기도 많이 네. 울고. 그러니까 인생이 험한 거예요, 이분한테는. 이름도 날려보고 돈도 만져보고 정작 가질 거라고는 가정을 제대로 못 가진 거. 네. 그게 하나 흠이고. 정말 조금만 더 버텨줬다면 저희가 그렇죠. 지금까지도 그 네. 아름다운 그렇지. 음악들을 맞아요. 네, 더 네. 볼 수 있었을 텐데 안타까운 이야기였습니다. 길을 걷다 우연히 귓가에 들려오는 선율에 가슴이 벅차오르는 느낌. 누구나 한 번쯤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음악은 인종, 피부색, 국경, 민족 등의 경계가 없고 모든 인류를 하나로 통합하는 막강한 힘을 지니고 있죠. 그렇기에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 음악을 찾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인류의 공통어 음악,
여러분께 음악은 어떤 존재인가요? 미스터리 점사 토크쇼 신들러 리스트. 저희는 때로 음악처럼 여러분께 어떠한 경계 없이 다양한 사건과 인물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